60세 이상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약이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훨씬 단순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얕은 가슴 호흡으로 하루를 보내고 밤에도 긴장된 호흡으로 누워 있으니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결국 뇌는 위험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그 결과 눈을 감아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최근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중 70%가 밤에 얕은 호흡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흡이 짧아질수록 뇌파가 안정되지 않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을 넘어 뇌와 몸의 전체 리듬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문헌이나 동양의 기공 전통에서도 이미 호흡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서양의학이 최근에서야 이를 뇌파와 자율신경계 연구로 증명했을 뿐이지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체험으로 알았던 비밀이 이제 과학의 언어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호흡법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단순히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주의 분산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임상 보고에서는 호흡 훈련만으로도 수면제 사용량이 줄어든 사례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들기 전 호흡을 바꾸는 것은 약 한 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몸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뇌를 재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혹시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지 않나요? 숨이 목 끝에서만 오가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몸은 긴장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침대 위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호흡법이 어떻게 뇌를 진정시키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며 결국 깊은 숙면으로 이끌어주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권해드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수면제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가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서든 여러분의 경험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변화해 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호흡이 뇌를 진정한다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청할 때 가장 먼저 진정시켜야 할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뇌가 계속 깨어 있다면 눈을 감아도 불면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의학적으로 깊은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는 빠른 베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면 뇌파가 점점 느려지면서 알파파 나아가 세타파로 이동합니다. 알파파는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호흡 하나가 뇌에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신경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소화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호흡은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순간 교감신경이 잦아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은 잠들기 전 배가 크게 오르내리며 깊은 호흡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슴 호흡, 얕은 호흡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현대 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리 호흡을 빼앗아 간 것이지요.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깊은 호흡이 수면의 질을 직접 높인다는 견해를 지지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 효과는 플라시보, 즉 믿음의 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호흡법으로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은 사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를 더 믿고 싶으십니까?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실험실 안의 숫자만 기다려야 할까요? 깊은 호흡은 단순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내쉴 때는 길게 마치 긴 한숨을 내쉬듯 호흡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뇌는 이미 변화를 감지합니다. 안전하다,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72세 여성 환자는 불면증 때문에 15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호흡 훈련을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신 지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약이 줄어든 것보다 더 좋은 건 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누워서 숨만 쉬어도 안심이 돼요. 여러분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깊은 호흡을 할까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짧고 빠른 호흡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뇌는 언제 편안함을 느낄까요? 결국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무겁다, 마음이 불안하다, 눈이 말똥말똥하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살짝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 10초 만에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뇌를 진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호흡이 단순히 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얼마나 큰 선물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여러분의 호흡 리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심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약물, 운동, 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호흡의 리듬과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장호흡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깊고 일정한 호흡을 하면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숨이 거칠고 불규칙하면 심장은 불안정해지고 혈압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과 혈관이 이미 수십 년간의 긴장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얕은 호흡은 산소 공급을 줄이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을 함께 겪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15분씩 깊은 호흡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혈압이 10mmHg 낮아졌고 심박수는 더 규칙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만으로 심장 건강이 달라질 수는 없다. 식습관과 운동이 핵심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호흡이 바로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심장이 안정되면 식사 습관도 운동 습관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장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진 적,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는 심장이 고요히 뛰는 것처럼 느껴진 적, 바로 그것이 호흡과 심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이 10만 번의 박동이 조용하고 안정적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회복하고 치유하고 지켜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박동이 늘 불규칙하고 불안하다면 몸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듯 지쳐만 갑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은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고혈압과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두세 가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10번만 깊게 호흡하세요.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달 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이게 제게는 약이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침대에 누워 호흡을 길게 내쉴 때 심장이 차분히 따라 내려앉는 모습을, 마치 파도가 잔잔해지듯 심장의 박동도 고요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혈압은 낮아지고 뇌는 편안해지고 깊은 잠의 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숨이 가쁘게 느껴지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빠르게 뛰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회복시키고 삶을 지켜주는 호흡법.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깊은 들숨과 날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 의사들이 직접 권하는 솔 7, 8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4, 7, 8 호흡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은 미국의 한 내과 의사가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불면증 환자뿐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데에도 탁월하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방법은 누구나 어디서든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 7초 동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살짝 오므려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것이 바로 478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반복하면 뇌는 즉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긴장된 교감신경이 잦아들고 부교감신경이 지배권을 잡게 됩니다. 몸 전체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속삭이듯 반응합니다. 심장이 느긋하게 뛰고 근육은 이완되며 뇌파는 점점 잠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원래 고대 요가 호흡법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숨을 붙잡았다가 길게 내쉬는 방식으로 정신을 다스려 왔습니다. 현대의학은 그 지혜를 다시 꺼내어 숫자로 체계화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478 호흡법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호흡법 자체가 기적을 만든다기보다 단순히 마음을 집중시키는 효과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수면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약을 줄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되찾는다면 그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4초, 7초, 8초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4, 4, 6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길게 깊게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열쇠를 돌리면 문이 열리고 그 문 너머에는 숙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478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한밤중에 뒤척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리듬을 4번만 반복해 보세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고요해지며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불면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도구, 즉 호흡이라는 열쇠만 건네주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 잊고 지냈던 사실, 바로 코로 숨쉬기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숨을 쉴 때와 코로 숨을 쉴 때 몸과 수면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입으로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입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코로 숨쉬기가 훨씬 더 건강하고 숙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코는 단순한 공기 통로가 아닙니다. 코털과 점막은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고 적절히 가습하며 천과 맞게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갑니다. 이는 기관지를 자극하고 수면 중 잦은 기침이나 코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코호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최적화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더 오래 머물면서 폐 깊숙이 들어가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적절히 유지되며 뇌와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런 균형이 맞춰져야만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아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코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입으로 헐떡이듯 호흡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몸이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안정되며 근육은 이완됩니다. 그 결과 불면증 환자가 자주 호소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잔다는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대 중국의 의학서에는 코로 숨 쉬는 자 오래 살고 입으로 숨 쉬는 자 병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용어가 없었지만 경험적으로 이미 코호흡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수천 년 전 지혜를 뒤늦게 확인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모든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입 호흡도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불면증 환자에게 코호흡 훈련을 시켜보면 코골이가 줄고 아침 피로감이 현저히 개선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팀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수면 중 입을 테이프로 막고 코로만 호흡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입 호흡을 허용했습니다. 단 일주일 후 코호흡 그룹은 수면의 깊이가 평균 30% 이상 향상되었고 아침에 일어난 뒤에 활력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밤에 자주 입이 바짝 마르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면 그 원인은 바로 입 호흡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낮 동안에도 코로 숨 쉬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입을 살짝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 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남성 환자는 수십 년간 코골이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호흡 훈련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아내가 밤에 코 고는 소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기계도 아니고 그냥 코로 숨 쉬는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셨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입으로 숨 쉬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 숨 쉬고 있는가? 그 차이가 내일 아침의 상쾌함을 결정짓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단순하지만 수면을 살리고 면역을 회복시키고 삶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의 힘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부터는 잘못된 호흡 습관이 어떻게 불면증을 악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얕은 호흡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가슴만 들썩이며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얕은 호흡이라 부릅니다. 불행히도 현대인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얕은 호흡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얕은 호흡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불면증을 키우는 숨어있는 함정입니다. 얕은 호흡이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가슴 윗부분에서만 짧게 머물다 나가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산화탄소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 결과 뇌는 위기 상황으로 오인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몸은 쉬어야 할 밤에도 마치 낮처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얕은 호흡을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면증 발병률이 약 3배 높습니다. 또한 얕은 호흡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악화시킵니다. 결국 밤에 자도 쉰 것 같지 않다는 고질적인 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 중 상당수가 전투 후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얕은 호흡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가슴으로만 숨쉬는 군인들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는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즉, 얕은 호흡은 단순히 개인 습관이 아니라 몸이 전쟁 모드에 갇힌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얕은 호흡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호흡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호흡은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얕은 호흡을 만들고 얕은 호흡은 다시 스트레스를 키워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일까요? 사실상 구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호흡을 바꾸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으로 수십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이 두렵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과 함께 얕은 호흡을 반복했고 결국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이어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호흡 훈련을 배우고 배로 숨쉬는 복식호흡을 연습한 지 석 달 후 놀랍게도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몸이 제 편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깊게 숨 쉬고 있는가? 아니면 얕게만 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얕은 호흡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잠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깊은 호흡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을 되찾아 줍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늦은 밤 과호흡의 위험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잠들기 전 과도한 호흡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늦은 밤 과호흡입니다. 겉으로는 호흡을 많이 하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불면증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과호흡은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부족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산소만큼이나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혈액 속 산소가 뇌와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빠져나가 오히려 산소 활용이 떨어지고 뇌가 혼란을 겪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가 더 맑아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잠들기는커녕 더 깨어나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공황발작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과호흡입니다. 흥미롭게도 불면증 환자들도 밤에 의식하지 못한 채 짧고 빠른 호흡, 즉 과호흡을 자주 반복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가속 페달을 밟듯 뛰고 교감신경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몸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호흡이 단순히 불안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과호흡을 교정했을 때 불면증이 완화되는 사례가 수없이 보고됩니다. 즉, 원인이든 결과든 상관없이 호흡을 다스리면 불면증은 분명히 나아진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TV를 보다가 갑자기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면 모르게 숨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혹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짧게 숨을 몰아쉬는 것. 바로 이런 작은 과호흡들이 밤마다 쌓여서 불면증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는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깨곤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 늘 약만 찾으셨죠. 그런데 제가 수면 전 호흡 패턴을 체크해보니 잠들기 전 과호흡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교정훈련을 통해 짧고 빠른 숨 대신 길고 느린 숨을 연습한 지 2달 만에 그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호흡이 짧고 빠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요동치며 숨이 위쪽에서만 오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과호흡의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는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뇌를 더 깨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숨을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것만으로도 과호흡은 잡힙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478 호흡법을 응용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길게 깊게입니다. 여러분, 과호흡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잠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느린 호흡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숙면을 되찾아줍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호흡이 서로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호흡 교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왜 숨이 가빠질까요?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고리를 풀지 못하면 불면증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순간 호흡은 짧아지고 가슴 위쪽에서만 빠르게 오갑니다. 이는 몸이 전투나 도망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밤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도 몸은 여전히 나처럼 긴장하고 마음은 불안해서 잠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호흡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짧고 얕은 호흡은 뇌에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면 뇌는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되고 땀까지 납니다. 결국 단순한 얕은 호흡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렇게 스트레스, 얕은 호흡, 더 큰 스트레스라는 고리가 완성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호흡은 단지 스트레스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호흡 자체가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임상적으로도 호흡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수면이 개선되는 사례가 무수히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한 이론보다 실제로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악순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는 남편 간병으로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식호흡 훈련을 시작하고 하루 10분씩 규칙적으로 호흡을 의식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숨만 고르게 해도 마음이 풀리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도 덜 깹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바로 호흡이 스트레스 고리를 끊는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의자에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세요. 단 3번만 반복해도 어깨 긴장이 조금은 풀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입니다.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의 고리는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잠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호흡을 바꾸면 몸은 회복하고 마음은 진정되며 숙면은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호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세든 70세든 오늘 밤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적 알코올과 카페인 같은 음료가 호흡 리듬을 깨뜨리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마시는 작은 한 잔이 어떻게 수면을 무너뜨리는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드시는 음료 습관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술 한 잔이 오히려 수면제를 대신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밤에도 커피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호흡 리듬을 망가뜨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부터 살펴봅시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몸이 이완되는 듯하고 쉽게 잠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알코올은 호흡근을 이완시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밤새 호흡이 막히고 얕아지면 뇌는 산소 부족으로 계속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마시면 잘 잔다는 생각은 반쪽짜리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성분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호흡을 빠르게 만듭니다. 낮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저녁 이후에도 카페인이 남아있으면 뇌는 여전히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잦아지며 잠은 달아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와 수면 패턴을 조사했는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더 늦게 잠들고 밤중에 깰 확률도 30%
60% 높았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지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자극도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밤중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본 분이라면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합니다. 밤의 음료는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한 72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끊고 대신 캐모마일 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술 대신 차가 제 몸을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술 한 잔이 달콤하게 유혹할 때, 커피 향이 아쉽게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한 잔이 내 호흡을 방해하지 않을까?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숙면을 되찾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에 습관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습관,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다시 희망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잠을 회복하는 호흡 명상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이 잠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걱정이 몰려오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이 끝없이 이어져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지금 나는 숨을 내쉰다.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고 뇌는 차분해지며 수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호흡 명상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흡 명상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며 우울 증상까지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제의 부작용이 두려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약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하루 10분씩 호흡 명상을 8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60% 이상이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것이 쉬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효과가 일시적이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꾸준히 명상을 이어가면서 점점 안정된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여성으로 남편을 잃고 난 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숨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잠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호흡 명상이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들이쉰다, 내쉰다. 잡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잡으며 깊은 잠으로 안내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본래 단순한 리듬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단순한 호흡에 집중할 때 뇌는 비로소 휴식의 기회를 얻습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진정시키며 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어떤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숨이 바로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호흡 명상이 단순히 잠들기 전 순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든 후에도 이어지는 리듬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고 난 뒤에도 호흡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숙면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의식은 꺼지지만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숙면의 열쇠입니다. 낮 동안 어떤 호흡을 했는지가 밤의 수면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호흡 습관은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든 이후에도 몸과 뇌를 지배합니다. 수면 중 호흡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호흡은 더 길고 규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둘째, 뇌파와 함께 리듬을 맞추어 깊은 수면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낮에 얕은 호흡이나 과호흡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밤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호흡의 리듬이 깨지면서 산소 공급이 줄고 그 순간마다 뇌가 깨어나 버립니다. 단순히 코골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과 고혈압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결국 수면 중 호흡의 리듬은 단순히 잘 잤다, 못 잤다를 넘어 수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 유럽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낮 동안 복식호흡과 호흡 명상을 훈련시켰습니다. 2달 후 이 환자들의 밤 수면을 측정해보니 렘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낮에 훈련한 호흡 리듬이 잠든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잠든 이후 호흡은 무의식적이므로 낮 훈련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호흡을 바꾸자 코골이가 줄고 수면제 복용량이 줄고 아침에 개운함을 되찾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학문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는 수면 무호흡으로 매일 새벽마다 깼습니다. 그런데 그는 낮에 꾸준히 복식호흡과 478호흡법을 연습했습니다. 석 달 뒤 수면 검사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안정되었고 무호흡 횟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숨이 막혀 깨지 않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호흡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의 깊은 호흡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숨이 차분히 이어지고 뇌가 고요히 쉬며 심장이 안정적으로 박동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숙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호흡 리듬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연습한 호흡은 여러분이 잠든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밤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은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호흡이 수면에 미치는 놀라운 힘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호흡이 뇌를 진정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코호흡이 몸을 지켜준다는 사실. 반대로 얕은 호흡과 과호흡이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와 음료 습관까지 호흡 리듬을 무너뜨린다는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명상과 훈련이 잠든 후에도 숙면을 이어준다는 희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오늘 밤 바로 따라 해보시길 권합니다.
복잡할 필요도 특별한 준비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 그 자체가 최고의 약이자 열쇠입니다. 침대에 누우셨을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숨을 멈춘 채 7초를 셉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려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단 4번만 반복하세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경험할 첫 번째 변화입니다. 혹시 내 나이에 이렇게 바꾼다고 될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들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된 불면증을 호흡 훈련으로 완화했고, 어떤 분은 수면제를 줄일 수 있었으며, 또 어떤 분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져서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삶을 갉아먹도록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숙면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불안과 약에 의존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호흡과 함께하는 자연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약이 아닌 자유불안이 아닌 평온, 그리고 깊은 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늘 밤 시도해보고 싶은 호흡법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호흡이 내일 아침의 활력을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